2025년 4월 인천공항 38세 미국 저널리스트 에단 윌크스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냉소적이었어요.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겠지. 하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사람들은 줄을 지켰어요. 분실물 센터에는 매일 수백 개의 물건이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에단은 비웃었어요. 너무 완벽한 나라 같군. 가짜 같아. 하지만 34세 사회학자 유나박이 말했습니다. 여긴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지켜보는 사회예요. 2주 동안 에단은 한국을 관찰했습니다. 무인 편의점, 주인 없는 가게, 낯선 사람이 돌려주는 지갑, 그리고 29세 지하철 보안요원 미나장을 만났어요. 그녀가 건넨 지갑 하나가 에단의 세계관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이라면 사라졌을 텐데. 귀국 후 그가 만든 다큐멘터리 문명이라 불린 나라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누군가는 한국을 감시사회라 비난했고 누군가는 미국을 무책임한 자유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에단은 깨달았어요. 문명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형태라는 것을요. 2025년 4월 5일 미국 시카고 38살 저널리스트 에단 윌크스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경력이었어요. 전쟁 지역, 빈민가, 범죄 현장, 어두운 곳을 취재하는 게 그의 특기였습니다. 냉소적이었어요.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에단, 들어와. 상사 리처드 브루크가 불렀습니다. 55세 미디어 재벌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새 프로젝트야. 한국가. 한국요? 응. 요즘 한국이 화제거든. 첨단 기술, 깨끗한 도시. 그런 거. 에단은 관심 없었어요. 그게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상관없어. 시청률 나올 거야. 가서 좀 찍어와. 2주면 돼. 알겠습니다. 에단은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사흘 후 에단은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옆자리에는 42세 제이드 로웰이 앉았어요. 캐나다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처음 가봐요, 한국? 네, 당신은요? 세 번째예요. 흥미로운 나라죠. 뭐가요? 제이드가 웃었습니다. 직접 보면 알 거예요.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단은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첫인상은 복잡함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입국 심사주를 봤습니다. 100명은 넘었어요. 하지만 모두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새치기도 소란도 없었어요. 시카고였으면 싸움 났을 텐데. 수암을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기다렸어요. 공항 안내 데스크 앞을 지나갔습니다. 큰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분실물 보관소. 안을 봤습니다. 가득했어요. 지갑, 핸드폰, 가방, 우산. 이게 다 분실물이라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손님들이 가져다 주신 거예요. 누가요? 주은분들이요. 매일 200개 정도 접수돼요. 돌려받는 사람은요? 거의 70%는 주인 찾아요. 에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70%? 미국은 10%도 안 되는데.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청소부가 맞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부딪히지 않았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켰습니다. 차가 없어도요. 이상하게 질서 있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계산대가 없었어요. 무인 결제였습니다. 도둑은 안 오나?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 여성이 에단을 불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에단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성은 웃으며 갔습니다. 에단은 멍했어요. 시카고였으면 안 돌려줬을 텐데. 저녁, 호텔 로비에서 유나박을 만났습니다. 34살 도시사회학자였어요.
에단의 가이드 겸 통역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나박입니다. 에단입니다. 한국 어때요? 이상해요. 뭐가요? 너무 질서 있어요. 완벽한 것 같아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요. 여긴 서로가 지켜보는 사회예요.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죠. 서로가 지켜본다고요? 네. 한국에는 CCTV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서로를 봐요. 감시 사회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신뢰를 만들어요. 에다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감시를 통한 신뢰. 유나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여러 곳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요.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에다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진짜 모습? 어차피 겉만 번지르한 나라겠지. 다음 날 아침, 제이드와 유나가 에단을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서울 곳곳을 촬영할 거예요. 제이드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첫 번째 장소는 무인 편의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직원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바코드를 찍고 결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도둑질은 안 해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있죠. 하지만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어요. 그래도 훔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 안 해요. 왜요?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부끄러우니까요. 부끄럽다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도둑으로 불리는 게 두려워요. 에다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체면? 그게 뭐가 중요해? 두 번째 장소는 24시간 카페였습니다. 밤새 열려 있었어요. 직원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밤에 손님이 많아요? 네, 대학생들이 공부하러 많이 와요. 카페 안을 봤습니다. 노트북과 책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저거 누구 거예요? 자리 맡아둔 거예요. 안 훔쳐가요? 안 훔쳐가요. 왜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서로를 믿으니까요. 세 번째 장소는 반려동물 카페였습니다. 특이했어요. 주인이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무인으로 운영돼요. 강아지들은요? 그냥 있어요. 손님들이 알아서 놀아주죠. 사고는요? 거의 없어요. 손님들이 조심하니까요. 제이드가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강아지와 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요. 에다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연출 아니야? 오후 지하철역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타는 줄, 내리는 줄이 구분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켰어요. 뉴욕이었으면 난장판이었을 텐데. 플랫폼에서 한 여성을 봤습니다. 20대 후반,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지하철 보안요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저분이 미나장이에요. 인터뷰 약속 잡았어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지하철 안전을 담당해요. 분실물도 관리하고요.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에단입니다. 인터뷰 괜찮으시죠? 네, 물론이죠.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기 분실물 많아요? 많죠. 하루 100개 정도요. 돌려받는 사람은요? 80% 정도요. 어떻게요? 미나가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다 주니까요. 주우면 바로 영무실로 가져와요. 왜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에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하다고? 제이드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미나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안 훔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미나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안 훔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책임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내가 훔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게 싫은 거죠.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에다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 사흘째, 에다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청소부가 몇 명이나 있는 거야?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청소부 많아요? 보통이에요. 다른 나라랑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깨끗해요? 사람들이 버리지 않으니까요. 다 가져가요? 네, 집까지 들고 가요. 쓰레기통이 별로 없거든요. 불편하지 않아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불편하죠. 하지만 그게 규칙이에요. 에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칙에 너무 얽매이는 거 아니야?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먹고 있었어요. 대화는 있었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여기서까지 분리수거를? 유나가 말했습니다. 에단, 잠깐 이야기할까요? 네. 카페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단, 한국이 완벽해 보여요? 네, 좀요. 하지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깨끗한 건 거리만이에요. 네. 사람들은 감정을 감춰요. 사회의 체면이 진심보다 앞설 때가 많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해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나쁜 건가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때론 숨 막혀요. 유나의 눈에 슬픔이 보였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힘들었대요. 하지만 말 못했어요. 약해 보일까 봐요. 결국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무도 몰랐죠. 에단은 말이 없었습니다. 에단, 문명이란 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완벽한 건 없어요. 한국도 그래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복잡해요. 에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구나.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이드가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복잡해요. 뭐가? 이 나라가요. 처음엔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제이드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완벽한 곳은 없어요. 그럼 뭘 촬영해야 하죠? 진실을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요. 에다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문명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닷새째, 에다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분실물을 돌려줄까?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에다는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가 있었어요. 1시간 후에 확인해 봐야지.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제이드가 물었어요. 정말 돌아올 것 같아? 모르죠. 하지만 궁금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에다는 다시 그 자리로 갔어요. 지갑은 없었습니다. 역시 사라졌구나. 실망했습니다. 결국 똑같네. 사람은 다 비슷해. 호텔로 돌아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어요. 에단,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경찰서요? 지갑 찾았대요. 네. 누가 가져다 줬대요. 지금 가봐요. 에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갔어요. 카운터에 지갑이 있었습니다. 이거 맞아요? 확인했습니다. 에단의 지갑이었어요. 현금도 카드도 그대로였습니다. 누가 가져다 줬어요? 여성분이요. 이름은 미나장이요. 미나요? 네, 지하철 보안요원이래요. 에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나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미나한테 연락할까요? 네, 해주세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미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갑. 감사합니다. 미나가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면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요? 네, 아무도 안 돌려줘요. 미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럼 분실물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다시 안 나와요. 미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에단이 물었습니다. 미나 씨는 왜 돌려줬어요? 제 거 아니니까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남의 것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필요해도 안 돼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에다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거였어? 미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에단 씨, 미국은 정말 그래요? 아무도 안 돌려줘요? 대부분은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슬프네요. 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게 슬퍼요. 에다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슬프다. 맞아, 슬픈 일이야. 그날 밤, 에다는 노트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미나를 시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분실물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돌아온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누가 맞는 걸까? 아니, 맞고 틀린 게 아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다.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일주일째, 에다는 촬영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무인 편의점, 분실물 센터, 미나의 인터뷰.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제이드가 말했습니다. 좋은 영상이에요. 고마워요. 어떻게 편집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요. 좋은 것도 복잡한 것도 다요. 좋아요.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에다는 영상을 미국 본사로 보냈습니다. 리처드에게요. 이틀 후 리처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단, 영상 봤어. 어때요? 너무 깨끗해. 네. 시청률이 안 나올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추락하는 걸 보고 싶어 해. 스캔들, 부패 사고. 그런 거 말이야.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시청률이 중요하지. 에다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야. 각도를 바꾸는 거지. 각도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많잖아. 그걸 감시사회로 프레임 잡는 거야. 무인 시스템도 일자리 감소로 연결하고, 질서 있는 것도 개인의 자유 억압으로 해석하고. 그건 왜곡이잖아요. 리처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에단, 넌 저널리스트야.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파는 거야. 전 그런 저널리스트 아니에요. 그럼 뭐야? 진실을 전하는 저널리스트예요. 리처드가 비웃었습니다. 진실? 그게 뭔데? 네가 본 게 진실이야? 한국에도 문제 많아. 자살률, 경쟁, 차별. 그것도 보여줘야 진실이지. 에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리처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까지 다시 편집해서 보내. 아니면 방송 취소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에다는 주저앉았어요. 제이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리처드가 다시 편집하래요. 자극적으로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지만 방송이 취소되면 그럼 취소되는 거죠. 제이드가 에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단,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해요? 진실을 위해서요. 그럼 진실을 지켜요.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에단은 리처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다시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을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은 제가 만든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자유입니다. 저는 그런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보내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이제 방송은 못하겠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마지막 날, 유나가 에단을 불렀습니다. 에단, 마지막 인터뷰 하나만 할게요. 인터뷰요? 네, 제 연구를 위해서요. 좋아요. 카페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물었어요. 에단, 문명이란 뭘까요? 에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을 봤잖아요.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르겠어요. 왜요? 복잡해요. 한국은 질서 있어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감정을 감추고 체면을 중시하고. 그럼 이게 문명인가요?
아닌가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대답은요? 없어요. 네.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명에는 정답이 없어요. 각 나라마다 다르죠. 미국은 자유를 중시해요. 개인의 권리를요. 한국은 질서를 중시해요. 공동체의 조화를요. 누가 맞아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려요. 에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문명은 뭐예요? 유나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거리 한복판이었어요. 초등학생이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굴러갔어요. 한 노인이 주워서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가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노인이 웃으며 갔습니다. 단순한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에다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게 문명이에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작은 친절. 그게 문명이에요. 에다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맞아. 저게 문명이야. 유나가 덧붙였습니다. 에단, 미국도 그래요. 네. 미국에도 친절한 사람 많잖아요. 문 잡아주고, 미소 짓고, 도와주고. 그게 문명이에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무인 시스템이 문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문명이에요. 에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찾던 게 이거였구나. 다음 날, 에다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유나, 제이드, 미나가 배웅 나왔어요. 에단 잘 가요. 고마웠어요, 유나 씨. 제 연구에도 도움됐어요. 어떻게요?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문명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걸요. 에단이 웃었습니다. 저도 깨달았어요. 같은 걸요. 제이드가 말했습니다. 에단, 영상 잘 만들어요. 방송은 취소될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진실이 중요하죠.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에단 씨, 지갑 조심하세요. 에단이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미나 씨.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제가요? 네, 당연한 것의 소중함을요.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국 심사를 하고 대기실로 갔어요. 방송이 울렸습니다. 분실물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영수 고객님. 에다는 웃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분실물이네.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문명이란 무엇인가? 그 아래에 썼습니다. 문명은 기술이 아니다. 건물도, 도로도, 시스템도 아니다. 문명은 신뢰의 형태다. 서로를 믿는 마음, 작은 친절, 당연한 것을 지키는 용기. 그게 문명이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나라. 2025년 4월 나는 한국에서 배웠다. 문명이란 무엇인지를. 3개월 후 미국. 에다는 독립 프로덕션을 차렸습니다. 리처드와 결별한 후였어요. 제이드와 함께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문명이라 불린 나라. 온라인에 올렸어요. 유튜브에요. 일주일 만에 100만 조회수. 한 달 만에 1000만 조회수.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한국 정말 신기하다. 나도 가보고 싶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으면. 하지만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감시사회다. 개인의 자유가 없다. 너무 이상화했다. 에다는 모든 댓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글을 달았어요. 이 영상은 한국을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선택을 보여줄 뿐입니다. 한국은 질서를 선택했어요. 대신 자유를 일부 포기했죠. 미국은 자유를 선택했어요. 대신 질서를 일부 포기했죠.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각자의 선택일 뿐이에요. 어느 날 유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에단 영상 봤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도 화제예요. 좋은 반응도 있고 비판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당신이 진실을 보여줬다는 게 중요해요. 고마워요. 미나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단 씨 영상 봤어요. 제가 나와서 부끄러워요. 하. 그런데 정말 미국은 분실물 안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신기해요.
에단은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미나 씨,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하게 친절할 수 있는지요. 6개월 후, 에단은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으로요. 유나, 제이드, 미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래됐네요. 카페에 앉았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에단, 미국은 어때요? 변했어요. 뭐가요? 제가요. 저 자신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분실물을 보면 주워줘요. 줄을 서요. 작은 친절을 베풀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미나가 웃었습니다. 에단 씨가 문명을 만들고 있네요. 문명요? 네, 작은 친절이 문명이잖아요.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문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실천이에요. 제이드가 말했습니다. 에단, 다음 프로젝트는 뭐예요? 미국이요. 미국요? 네, 미국에도 문명이 있어요. 다른 형태의.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날 밤, 에단은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4월 나는 한국에 왔다. 냉소적인 저널리스트였다. 세상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다. 문명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안다. 문명은 국경이 없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한국도 미국도 어디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문명이다. 그게 내가 찾던 답이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건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를 믿고 배려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에다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한국. 당신은 나를 변화시켰어.